2025년 12월 2주차 주요 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최근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군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과 함께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 지미사일인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이 미그-29 전투기에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를 비롯해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 등 공군의 정찰 및 공격 역량을 보여주는 자산들도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단순한 핵 억제력을 넘어 재래식 공군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공군을 핵전쟁 억제력의 일부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신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방어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이에 따른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가와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며 동맹의 현대화와 역할 확대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일본 소식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세계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일본 방산기업들의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정합의서에 국가정보국 및 대외정보청 창설, 정부요원 양성기관 설립, 그리고 간첩방지 관련법 제정 등을 명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텔리전스 개혁의 첫 단계로 내년 7월 국가정보국이 설치될 것이라는 미확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최대 100척 이상의 함정을 동원해 황해 남부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령 이후 중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중국군에 대한 반부패 사정의 여파로 중국 방산기업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모스크바에서 만나 전략적 안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방어선인 포크롭스크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고 포위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방어지대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군이 조직적인 방어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종전한 협상을 지속하며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역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무기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러시아 중심 지역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